반도직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장의 맥을 잡아볼까요? 자, 오늘의 뉴스들을 전해드리는 이알류. 오늘은 김충성 위원님, 정재우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의 시작 오늘의 첫 주제를 이렇게 선정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뉴욕 증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이제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아주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동차와 유통이 선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자와 철강 쪽은 우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3분기 실적 시즌 관전 포인트를 중심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김충성 위원님, 반전은 없다? 일단 기대감이 많은 편은 아니죠, 전반적으로? 그렇죠. 시장의 뭐 근본적인 상승 모멘텀이라고 좀 불리는 것이 바로 실적, 그리고 뭐 가치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요즘 시장을 본다면은 물론 이제 정상적인 시장이라면은 뭐 실적이 좋고 나쁘고 또 이제 가치적인 부분들도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근데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좋다고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또 가치가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께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실적이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얘기를 뭐 전반적으로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그렇습니다. 뭐 실적 같은 경우에는 요즘 어떻습니까? 금리 인상이다 뭐다 또 경기 침체다 뭐다 이런 그 우려가 좀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이 실적 추정치들이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뭐 상장사들 실적 추정치들이 대폭 하향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네. 뭐 이 때문에 이제 어찌 보면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적으로 역성장할 것이다라는 이런 그 분석까지도 좀 제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요, 매출 같은 경우는 약 20% 가량이 뭐 늘고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문제는 이 영업이익 추정치들이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3개월 전만 하더라도요, 뭐 전체적으로 뭐 영업이익 추정치가 뭐 222조 정도로 뭐 전망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1개월 전 이게 216조 정도로 좀 낮아졌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서는 205조 정도로 이게 큰 폭으로 지금 낮게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자체만으로도 놓고 본다면은 이게 정말 실적 좀 약간 고개를 약간 의아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이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다가 뭐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기업 실적에 좀 악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소비가 뭐 둔화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기업들이 감당해야 되는 이 비용도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뭐 작용을 하면서 실적적인 부분들을 대폭 하회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계속적으로 진행형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본다면은 이 남은 4분기 이제 10월도 이제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만은 남은 올해의 그 남은 시간도 사실 뭐 쉽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 크게 뭐 실적적인 부분들을 기대하기가 좀 애매한 이런 부분이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앞서서도 좀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뭐 시장은 뭐 실적이라든지 가치에 움직이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에 움직이고 또 반응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뻔합니다. 바로 이슈라는 것이죠.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이는 이런 시장이에요. 바로 이슈가 모멘텀인 이런 것 시장이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움직인 종목들 또 섹터를 놓고 보더라도 마찬가지 결론을 내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솔루션, 정원엔시스, 콤텍 시스템, 앞서서 다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입니다만은 섹터 자체가 어디입니까? 데이터 통합이라든지 또 네트워크 통합이라든지 이런 섹터들의 그 종목들이 지금 반응했다는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화재와 관련한 이런 이슈들이 좀 전해진 부분들이 있었고요. 더불어 본다면은 유니온 머티리얼이 움직였고요. 티플렉스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어떤 섹터들입니까? 희귀금속 관련한 이런 섹터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중국에게 뭐 반도체 관련 수출을 통제한다는 이슈가 있었고 네. 때문에 이제 중국이 히토류와 관련한 이런 부분들을 또 통제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이슈가 전해졌단 말이죠. 때문에 이제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이 외에도요. 오늘 움직인 물론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시장 반등과 함께 네. 움직인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좀 더 세게 움직이고 좀 더 끼 있게 움직인 이런 종목들을 본다면은 역시나 이슈가 동반이 된 이런 섹터와 종목들이 반응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렇듯 아직까지 우리 시장은요. 말씀드렸듯 실적, 가치 이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역시나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이는 이런 그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전히 우리도 이런 이슈에 초점을 두고서 시장에 임할 필요가 있겠는데 이슈로 활용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슈로 활용한다라고 한다는 것도 사실 어쩌면 좀 어렵기도 하죠. 왜? 이슈가 나오면은 종목들이 반응합니다. 반응할 때 우리가 그 따라가는 매매를 하게 되면은 자칫 고점에서 물릴 수 있는 이런 그 위험이 있단 말이죠. 또 이슈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또 강조를 드리고 있는 지속 가능한 이슈가 아니라 한번 반짝이고 말아버릴 이슈를 또 활용한다. 또 그로 인해서 매매를 팁을 얻고서 또 접근한다고 하면은 역시나 또 고점에서도 또 물릴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있어요. 때문에 이 이슈에 초점을 두되 이슈를 확보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이슈를 확보하고 있는 섹터에서 또 지속 가능한 이슈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지금 당장은 조용한 이들 종목들을 좀 선점하는 전략으로 여러분께서 임해야지만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는데 무슨 뜻으로 여러분께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는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선점 전략이라는 것이죠. 지속 가능한 이슈를 활용하자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매매에 활용한다면 분명 남은 기간도 승산 있는 싸움을 해갈 것이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 관전 포인트, 3분기 실적은 기대할 만한 부분이 적네요. 금리 인상으로 비용 부담 커지고 물가 상승으로 원자재 가격 인상하고 기대치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은 실적이나 가치로 움직일 시장이 아니고 이슈입니다.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근데 그게 지속 가능한 이슈라는 겁니다. 잘못 따라갔다가 반짝 이슈에 물리고 또 뒤늦게 좀 뒷박자로 또 물리는 경우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역시 지속 가능한 이슈가 초점이겠고요. 정재훈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네, 뭐 앞서서 우리 김준성 의원님하고 앵커님이 너무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첨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제가 그거잖아요. 3분기 실적 반전은 없다. 혹시 반전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 김충성 의원님께서는 이슈에 좀 주목을 하자라는 거고 저게 별로 그렇게 의미를 두지 말자라는 그런 이야기였었고요. 골자를 보자면. 자, 근데 근래 들어서 시장의 이슈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의 이슈가 어떤 이야기였었나요?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까지만 해도 그리고 수요일까지만 해도 금융위기라는 단어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정말 이전 금융위기, 금융사고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금융시장에서 많이 화두가 됐었던 양털 깎기라는 단어, 키워서 깎아먹는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경제 용어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도 했었던 용어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시장이 앞으로 많이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를 했었죠. 그 세 가지가 자리를 잡고 있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요인이 대부분 주말을 지나면서 피크아웃이 됐습니다. 첫째는 영국 금융위기와 관련된 부분이 금융시장을 안정화로 이끌진 않았지만 안정세를 보이게 하게끔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또 하나는 푸틴 우크라이나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역시나 늘 그랬던 인플레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세 가지를 짚어보도록 할게요. 리즈 트러스 총리는 감세안을 필두로 해서 결국 시장의 우려를 만들어냈고요. 그렇게 국채 발행량뿐만이 아니라 영국의 경기를 우려했었던 많은 투자자들은 국채를 집어던지기 시작했고 400여 개의 연기금 중에서 320여 개의 연기금은 반대 매매를 맞을 위기에 처했었죠. 그렇게 마진콜을 피하기 위한 물량들을 드랍하기 시작했고 또다시 그런 매도세들이 매도에 꼬리를 물면서 국채 금리를 아주 높이 끌어올리는 거의 신흥국이 망하기 직전의 모습을 보이는 채권 금리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우려는 커져만 갔었고 결국 그 재정 취약국이라든가 유로존 내의 주요 국가들의 채권 금리도 끌어올리게 됐었죠. 주말을 지나면서 리즈 트러스는 그렇게 완고하고 강고하게 얘기했었던 그의 주장을 거짓과탱 재무장관을 경질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실수를 했다. 네. 너무 앞서 나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감세안을 철회하게 됩니다. 시장은 곧장 채권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야지 되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시 채권 금리는 낮아졌던 채권 금리는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금요일장 기준으로 해서
BOE의 채권 매입은 종료가 됐습니다. 행여나 물량이 나오게 된다면 받아줄 수 있는 주체가 없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어느 정도 잔재했었고 또 금요일장 시간이 가면서 발표가 됐었던 소매 판매, 8월 소매 판매와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 이 두 가지가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인플레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네. 귀결되면서 채권 금리를 끌어올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약간의 왜곡이 있는 부분을 좀 인지하고 봐야 될 텐데요. 우선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줄어든 게 아닙니다. 근원 소매는 증가를 했고요. 오히려 제로 포지션이 나왔다는 게 8월 달 0.4% 증가했지만 이번 달에는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감소로 바라본다는 건 좀 어폐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변동성이 큰 제품들을 제외한 나머지 소매 판매는 증가를 했거든요. 그럼 결국 소매는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 소비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매수 우위, 즉 수요 우위의 경제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 상태에서 인플레로 인한 가격 변동이 매입할 수 있는 제품의 가짓수는 줄일 수 있어도 지출하고 있는 지출의 총량은 감소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경기에 대해서 크게 확대 해석하거나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네. 첫 번째 그렇게 말씀드렸던 영국의 감세안과 미국의 경제 지표까지 이어지는 이런 흐름들로 인해서 인플레는 여전히 어떤 예측치보다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거나 기준치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는 있지만 네. 사실상 팩트는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 줄어들고 있는 폭이 크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인플레도 피크아웃, 즉 높았던 구간에서 점진적으로 완만하게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 영국과 관련된 부분도 그다음에 푸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의 목표는 우크라이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대규모 공격, 미사일 공격은 필요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 핵과 관련된 우려까지도 모두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그 전날 강하게 상승했던 것에 대한 반발 매도 그리고 포지션 조율 지금까지 10주에 걸쳐서 금요일장을 지나면서 주말 리스크가 확대됐었거든요. 10번의 주말을 보내면서 그중에 8번이 주말 리스크가 확대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 지난 금요일장에서도 미증시에서는 매도세가 조금 많이 나왔었던 거고 또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상승을 했었던 건데 지금 현재 오늘 아시아 시장도 개파락으로 떨어졌지만 우리는 또 우리만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우리의 문제는 지난 목요일이 옵션 만기였다라는 거, 금요일 날 만기 첫 거래일이 너무나 세게 올라갔다는 거 보정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침장에 조율을 하고 종가는 위로 올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세 가지 피크아웃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다시 인플레, 경기, 그리고 금리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너무 먼 미래 가치 그리고 너무 높았던 예상치가 안으로 점점 들어오고 있어서 현재의 주가는 너무 과도하게 빠져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러면 너무 많이 내려온 것만큼 자연스럽게 반발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전방위적인 종목군들의 반발이 완만하게 티가 잘 나지는 않지만 천천히 앞으로도 좀 더 높은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안 좋은 이야기들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 공포심을 확대시키기보다는 이제는 좀 지켜보면서 천천히 매입해 나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이런 시장 환경이 깔려 있다 보니까 실적과 관련된 부분도 사실상 너무 먼 미래가치를 땡겨온 종목군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미 2020년도, 21년도에 3년치, 4년치, 5년치, 많게는 10년치, 몇십 년치를 끌어온 종목군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군들이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온다고 해도 주가가 거기에 세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다만 너무 과도하게 빠져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다 반발을 줄 수 있는 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을 크게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줄어들어 있다. 실적보다는 과도하게 빠진 종목군들이 올라오는 것과 네. 앞으로 가야 될 종목군들이 못 가고 있는 것에 주목을 해본다면 또 그런 종목군들이 포트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면 지금 더 이상 우려보다는 앞으로의 시간을 두고 기대치를 가져보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영향이 좀 큽니다. 세 가지 피크아웃을 정리해 주었는데 영국의 이제 금융시장 당연히 다소 안정화된 부분이라던가 러시아 핵도발 리스크 완화, 그다음에 인플레 완화. 자, 이쪽으로 봤을 때 이번 시장이 좀 무거워도 처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ER6 월요일의 시작 3분기 실적 추진 어떻게 대해야 되나 알아봤고요. 자, 이제는 이어서 증시 키워드 이제 업종 섹터들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자, 카카오톡 데이터 센터의 화제인데 온 나라가 난리였어요. 자, 불편함을 넘어 생업의 진영을 받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역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고요. 정말 온 나라가 이렇게 인터넷 하나로 연결 사회구나라는 게 좀 느껴졌는데 김종석 위원님은 좀 불편함 느끼셨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카톡을 안 해서 주말 새에. 네. 네, 그래서 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불편함을 못 느꼈는데 제가 근데 휴대폰이 좀 고장이 났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근처 동네 대리점에 갔었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하나같이 물어보는 게 왜 카톡 안 되나요? 네. 이거 뭐 무슨 문제 있나요? 예. 개인적으로는 카카오에 전화하면 되지 왜 대리점에 오나 이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데이터 센터에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서 이런 예.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일단 카카오와 관련해서는 그래요. 사실 개인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실제로 이 올해 들어서 이 개인분들이 많이 순매수한 종목 3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예. 네, 금액으로 본다면 2조 가량을 지금 매수했다고 해요. 근데 저 멀리도 안 갑니다. 올해만 놓고 본다면 주가가 약 60% 가량이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데이터 센터 화재 관련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많이 소위 말해서 좀 뿔이 났다라고 좀 할까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좀 싶어요. 일단은 이 일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은 물론이고 카카오 택시, 카카오페이 이런 부분들이 중요 이 서비스들이 지금 중지가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요. 이 손해배상과 관련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 카카오에게 이제 벌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보상도 보상입니다만은 이 상장 기업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 기업 이미지란 말이죠. 그리고 이 기업 이미지를 얼마나 좀 이제 불신으로 이제 좀 이제 높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개선해 나가는지가 이제 관건이겠고, 좀 오면서 제가 살짝 봤는데 이 카카오톡 이탈하는 분들이 벌써 200만 명이 좀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예. 이제 다른 뭐 라인이라든지 텔레그램 쪽으로 뭐 80만 명, 20만 명 이상씩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카카오 관련한 이제 이탈자들이 얼마나 이제 줄어드느냐 이 여부가 관건인 것이고 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 이탈자들을 얼마나 이제 붙들고 있는지가 이제부터는 더없이 뭐 중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우리 그 주제죠. 네, 이런 부분들이 이 이슈로 인해서 이제 반사 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들이 이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바로 시스템 통합 관련, 또 네트워크 통합 관련 이러한 그 섹터들이 지금 있는 부분들인데 맞습니다. 실제로 관련 종목들이 움직여요. 뭐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미 상한가로 마감이 됐고요. 뭐 저가주이긴 합니다만은 콤텍 시스템도 지금 15% 그 가량 아주 강한 탄력을 나타내면서 좀 마감된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이슈가 이게 전해지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이 반응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 제가 항상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있는 것은 이슈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이슈이냐라는 것을 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이슈인지 한번 여러분께 엽죽고 싶다라는 것이죠. 네. 사실 이 이슈가 지속이 되려면은 이 화재 아니겠습니까? 불이 계속이 나야지 이게 지속이 되는 이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좀 한번 반짝이고 말아버릴 이슈가 아닌가 싶어요. 때문에 지속 가능하다. 그렇다면 조용한 곳에서 지금 당장은 조용한 곳을 좀 선점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속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데이터 네트워크 통합 관련, 시스템 통합 관련 이들 종목들을 본다면은 한번 반짝이고 말아버릴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신규 관점에서 진행을 한다. 네. 이 부분들 좀 자제하시는 네. 것이 어떨까라는 부분들 이렇게만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징주들이 실제 있었는데요. 오늘 가져온 특징주를 그럼 어떤 의미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 물론 이제 반짝이긴 했어요. 네. 네, 관련 이슈가 전해지다 보니까 좀 반짝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다른 섹터, 다른 이유로 좀 엮일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거든요. 예. 역시나 오파스넷을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는데 오파스넷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5G와 관련한 그 종목이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이 뭐 자율주행이다 뭐다 해서 뭐 관련 이제 또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루어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때문에 뭐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라면은 역시나 관련 종목들 이 오파스넷 같은 경우에도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냥 차트를 통해서 간단하게나마 그 주가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윗꼬리가
아주 크게 그려졌습니다. 반짝이고 많이 밀렸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유의미한 흐름이지 않겠느냐 좀 싶습니다. 뭐 컨트롤에서 놓고 보더라도 하단은 아주 견조합니다. 뭐 하반 경직성은 이 라인은 쉽게 깨지지 않고요. 또 이제 다시 오르다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지 라인과 거의 근접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그 다시 그 조금의 눌림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뭐 저가 매수의 유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 이 과정 오늘의 흐름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고점과 고점을 꾸준히 낮추면서 하락 추세가 형성이 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의 흐름으로서 이 하락 추세를 좀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좀 유의미한 그 시그널을 좀 발생시킨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역시나 확실하게 이제 돌파 이후에 안착이 관건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자체만으로도 시그널이다. 하락 추세였던 종목은요.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시그널을 발생시킨다. 이제는 횡보 아니면 상승이단 말이죠. 그러나 횡보도 그냥 내내 옆으로 기지 않습니다. 오르내리락 하면서 옆으로 기는 것이고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오르내리락 하면서 위쪽으로 가는 것인데 이 말은 뭐겠습니까? 횡보든 상승이든 저점 매수만 잘하면 손실 없는 이런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좀 긴 호흡에서 보더라도 이 5G 관련 이슈가 부각이 되는 시점, 네, 이 부분들을 기다리고 저점 매수만 잘 해놓는다면은 역시나 승산이 있는 싸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한 5% 한번 설명해봤습니다. 이번에 카카오센터 화재뿐 아니라 5G와도 좀 연관이 있는 종목으로 좀 유의미하다라는 부분이군요. 자, 전반적으로 이 카카오센터 화재로 인한 반사이익, 네트워크 관련주는 지속 가능한 이슈일 것인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김중섭 위원님은 아니다. 반짝 이슈에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정재훈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되게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카카오가 불이 나서 네트워크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여야 한다는 건 카카오라는 회사가 네트워크 분산 잘 못해놨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제가 왜 그게 아닌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계열사는 그렇게 갈갈이 잘 찢어서 상장을 이렇게라도 많이 시켜놔놓고 정작 서버를 분산을 시켜놓거나 대책 없이 운영을 하고 있었다? 그거는 어폐가 있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든 이런 사고는 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경향은 좀 저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걸 수혜를 본 섹터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국민들이 모두 화가 나 있잖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있고 이 종목과 관련되어 있는 카카오 관계자들이나 종목을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모두가 다 뭔가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일 수는 없어요. 시장에서 항상 어디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수혜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식의 접근은 항상 일시적이거나 그 흐름이 오래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자, 오늘 관련된 종목분들이 아침에 그래서 빵하고 떴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내려왔던 것이고 오히려 아침에 개파락했던 종목분들은 대부분 다 아랫꼬리가 올라오면서 마무리가 됐죠.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런 류의 테마들은 그 변동성만 활용하자. 그 변동성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미리 매수해둘 필요가 있다. 좀 미리 매수를 해뒀다면 변동성이 너무 세게 나올 때는 비중을 좀 줄여보자. 뭐 그런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좀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네. 네트워크 관련주가 심리적인 부분으로 좀 올라온 부분들이 많고 이미 낙폭과대가 좀 심화됐던 종목이었다라는 부분인데 특징주를 가져오셨어요. 역시 어떤 의미인가요? 네, 낙폭과대와 관련된 부분 이제 종목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지금 관련된 섹터의 종목분들 대다수가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장 전체가요 다 지금 말도 안 되는 PER이거든요. 물론 제가 너무 시장을 좋게 보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라고 봐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항상 제 생각보다는 시장에 있는 팩트를 전달을 해드리거든요. 막상 금융위기라고 하는 것도 제가 구체적으로 다 크래킹을 해드렸지만 그렇게 문제 있게 바라볼 만한 이슈들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의 금융기관과 그때의 금융기관, 전체 자산 구조는 너무나 상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상황이 발생하게 내버려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이전의 시장에 비해서 유동성은 축소되고 있고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먼저 선반영된 종목군들 위주로 빠져나가면서 시장의 프로그램 매도를 계속 가중화시키고 ETF의 증폭 효과도 종목군들을 떨어뜨리는 데 한몫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섹터가 다 과매도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에서 약간의 이슈만 보태지게 되면은 되게 펄쩍펄쩍 뛰는 흐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슈가 없는 종목은 완만하게 올라오지만 이슈 있는 종목은 더 빨리 올라온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빨리 올라오면 예. 또 되발락이 세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활용해보자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오픈 베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픈 베이스요. 네. 이 종목은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AI나 4차 산업수혜로도 분류가 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여전히 오랜 시간 동안 가지 못하고 구간 덩어리 수급들이 뭉쳐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것도 오늘 나왔던 고점 부근 있잖아요. 그 위로는 한 번 더 주게 되겠지만 약간의 시간을 두고 반발을 하면서 돌아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3,000원 초반대까지는 좀 보유를 해보자. 그리고 너무 또 비중을 많이 실어서 어떤 이슈를 생각하기보다는 이 종목이 갖고 있는 기본 수급 구조가 아직은 약간의 반발을 더 두고 있다는 게 포커스를 맞춰서 좀 차분하게 놔두면은 올라오는 구간 활용하셔서 짧은 수익을 누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 다 가지고 온 이 카카오 목동과 관련해 반사이 네트워크 관련주들이 여기에 국한된 종목이 아니네요. 네, 5G나 AI 4차 산업과 관련한 종목과 얽혀진 걸로 좀 유의미한 걸 찾아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카카오 주식시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반토막난 주식이었는데 이제 개미 지옥. 지옥불 같다라는 이제 카카오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자, 자리를 옮겨 이어가겠습니다.